고종 황제가 되다 4편을 시작하겠습니다. 황후시의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민심은 요동쳤고 비록 실패한 쿠데타지만 고종을 위한 춘생문 사건이 일어나면서 황후의 죽음이 공식화되었고 황후의 국장 역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국장은 김홍집 내각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었고 이 국장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는 한편 미진했던 갑오경장을 다시 추진하였습니다. 이른바 3차 갑오경장입니다. 연호를 건양이라고 정하고 단발령을 시행하자 국민의 분노는 거세져서 전국에 의병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민의 반일 정서가 고조되고 의병의 진압을 위해서 일본군이 지방으로 내려가 서울 방비가 허술해진 틈을 이용해서 근황 세력들은 춘생문 사건과 같이 또다시 일본에게 감금되어 있던 고종을 경복궁에서 구해내려 하였습니다. 고종은 궁녀의 가마를 타고 경복궁을 빠져나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관파천입니다. 아관파천은 국가 위신상으로 본다면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왕이 주도하는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관파천이 이루어지던 날 고종은 조칙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솔직한 속마음을 담았습니다. 즉 김홍집 일당을 역도로 규정하고 황후의 국장을 자신의 주도로 시작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고종이 주도하는 명상황후의 국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는 중국 유학의 오경 중의 하나인 춘추의 복수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춘추의 원칙에 따라 복수를 하지 않으면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상복을 벗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즉 황후의 국장을 미루면서 복수를 다짐한 것입니다. 힘을 길러 복수하고자 하는 것, 그리하여 황후의 명예가 회복된 후에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 이 모든 것은 황제국 선포로 이어져 있습니다. 아관파천 이후 다음 해인 1897년 2월 20일 경운궁으로 환호할 때까지 고종은 민국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즉 갑오경장으로 훼손된 자주 독립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국을 건설한다는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사실 왕을 황제로 바꾸는 황제 칭제의 논의는 을미사변 직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는 친일 정부 인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였음을 백성들에게 인식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 경운궁으로 황허한 이후에 고종을 중심으로 한 칭제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칭제 상소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897년 5월 1일에 전승지, 이최영 등의 상소가 최초로 올려지나 고종은 만만불가하다며 거부하였습니다. 다시 5월 9일에 유학 권달섭이 상소를 올리는데 이 역시 거절하였습니다. 칭제 상소는 5월 16일 원로 대신 중추원 의관 임상준, 5월 26일 유학 강무현의 상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 전 장현군수 정교의 상소가 있었는데 고종에게는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교가 쓴 상소는 그 내용이 지금까지의 어떤 상소보다 더 논리가 치밀하여서 칭제를 반대하는 유인석 등의 일부 유생과 급진개화파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5월의 칭제 상소를 모두 거절한 고종은 좀 더 강도 높은 칭제 상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시기의 상소는 황후의 국장을 연기하는 데는 충분한 명분이 되었고 예정되었던 인사는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칭제상소가 빗발치던 시기인 6월에 고종은 조선의 역대 임금들의 치적을 다시 정리하기 위한 사례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사례소의 활동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탄생할 대한제국의 법도를 비밀리에 준비하는 기능을 담당했다고 추측합니다. 9월 25일 농상공부 협판 권재영, 외부 협판 유기환 등 현직 조정 대신들의 칭제 상소가 시작되었습니다. 9월 29일에는 치사봉조사 김재현이 진신 716명의 연명을 받아 상소를 올리며 칭제 상소는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상소뿐만이 아니라 현직 대신들이 고종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칭제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10월 1일, 2일 연이어서 대궐뜰에서 주청하였지만 윤허하지 않았던 고종은 제야 시민의 상소가 올라온 10월 3일 드디어 칭제를 승낙하는 비답을 내렸습니다. 칭제 상소와 고종이 칭제를 받아들이며 밝히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이 단군, 기자 이래로 높은 문화 전통을 이어왔다는 것. 명나라로 이어져 온 중국 황제 문화의 정통성은 청이 등장한 이후 이미 조선에게 있었다는 것. 영토가 황제를 칭할 만큼 크고 여러 나라를 통합했다는 것. 그리고 현재 만국 공법상으로 칭제는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칭제가 결정되자 후속 조치들이 시행되었습니다. 우선 황제, 황후, 황태자를 책봉하는 날짜를 10월 12일로 잡았습니다. 10월 4일에는 황제 즉위에 필요한 보책, 즉 도장과 임명장을 만들기 위한 보책 조성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0월 7일에는 경운궁 즉조당의 이름을 태극전으로 고쳤고 태극전을 즉위식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10월 10일에는 황제와 황후의 보책을 만들어 궁에 올리는 행렬도를 그려서 바쳤습니다. 10월 11일 오후 2시에 고종은 왕태자를 데리고 소공동 환구단에 가서 고유제에 사용할 제물과 제기를 점검하였는데 이로써 이미 환구단 건설 공사가 끝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종 황제가 되다 5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